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2026년 ETF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짜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안진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입니다. 오늘 네. 움직임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4,700선에 올라선 또 다른 네네. 의미 있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네.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뭐 ETF 시장도 좋겠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5년에도 좋은 성과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수익률을 보시면은 주요 대표 지수 중에서 가장 높은 3.8%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로는 약 9.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가장 주요 지수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AI 위험 자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호황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번 CES에서 로봇 선보인 현대차의 주가도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 원자력, 방산 업종으로도 이런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는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약 1.1%, 나스닥 100은 한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상해와 항생도 3.5%, 1.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주가가 이렇게 좋은 만큼 ETF 시장의 성장도 네네. 올해도 무섭게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ETF 시가총액이 지금 300조 원을 돌파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2025년 말에 한 297조 원으로 끝났는데요. 네. 이게 전년 대비해서 약 129조 원이 증가한 숫자였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은 1월 12일 기준으로 약 시가총액은 316조가 되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ETF 투자들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네. ETF 초창기만 하더라도 기관 위주였지만은 23년, 24년 이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3년도에 약 개인 순매수는 2조 원 정도였는데요. 현재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는 약 35조 원 정도의 개인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서 ETF 운용사들도 다양한 종류 ETF를 굉장히 빠르게 선보이고 있고요. 또 ETF의 가진 특성을 투명성이라든지 편리성으로 가장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포트폴리오가 매일매일 일일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고 있어서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중 매매가 가능하고 매도한 즉시 이제 손익이 확정이 되고 또 복잡한 절차 없이 HTS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ETF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해외 주식부터 금선물 같은 원자재까지 굉장히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ETF가 테마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어떤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마도 그렇지만은 ETF로 대표 지수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네. 200, S&P 500, 나스닥 100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지금 테마라든지 대표 지수에 많이 출시가 되고 있지만은 투자자들이 다변화되면은 더 많은 종류의 ETF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은 것 같은데 네네. 더 많은 세부적인 또 투자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ETF가 어떤 것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난 한 주간의 ETF 주간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주간 수익률의 주로 키워드는 방산, 조선, 우주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테마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정책과 예산 지원,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 실적, 가시성이 예상되는 테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산 테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 예산을 1.5조 달러 정도로 크게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전 세계 방산의 수요가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해졌고요. 조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군함 MRO와 MRO 계약 모멘텀과 LNG선 신규 수 등의 성과들이 연초부터 있었습니다. 우주 산업 테마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 상장 가능성들이 거론되면서 뉴스페이스의 성장 기대감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민간 발사체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도 발표되고 있고 우주 항공청의 R&D 투자 계획도 발표가 됐죠.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조선, 방산, 우주항공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보자면 2위부터 5위까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과 맞습니다. 관련된 ETF도 상당히 다양한 것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과 관련한 발언을 한 것도 큰 또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떤 방산 ETF를 골라야 할지 종목별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크게 말해서 유럽 방산, 국내 방산으로 나눌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국내 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별 테마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편입 종목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이제 편입 비중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코덱스 방산, K 방산 탑10, 플러스 K 방산, 소울 K 방산 세 종목을 비교를 해보면 소울 K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25% 육박하고 나머지들은 거의 20% 정도가 되고 있죠. 이런 이유는 종목당 최대 편입 비중이 소울 K 방산 같은 경우에는 약 25%고요. 나머지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 20%이기 때문에 상위 종목이 커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종목이 커진 만큼 2, 3, 4위 종목들의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어서 이렇게 취향 차이에 따라서 어떤 편입 종목의 비중이 높은 건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ETF에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비율로 보유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ETF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까요? 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부터 이어지던 추세가 지속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코스피 200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타이거 반도체 탑10과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이건 올해 1월 달에 상장이 됐는데요. 네. 이런 업종들이 지금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보시면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주간 단위로 한 1,400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작년부터 꾸준히 인기 있었죠. 코덱스 200 타켓, 유클리 커버드 코리아 한 1,4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을 담고 있는 타이거 반도체 탑10에 한 1,300억 정도 자금이 유입됐고요. 코덱스 200이 작년부터 좀 많이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한 1,295억 정도가 주간으로 개인 순매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상장했고 마침 CS 테마를 좀 타긴 했죠. 그래서 네.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한 1,011억 정도가 개인 순매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1월에 상장을 했는데 네네. 순매수가 상당히 많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CS 말씀을 해주셨는데 피지컬 AI가 최대 화두로 또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네네. 현대차 그룹주가 완전히 재평가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네. 최근에 그 말씀하신 대로 CES의 핵심은 피지컬 AI, 네. 로봇을 비롯한 피지컬 AI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2025년 기조연설에서 젠슨한 엔비디아 CEO가 피지컬 AI를 처음 언급을 했었죠. 이번 2026년도에는 그것보다 훨씬 발전하고 실생활에 들어올 수 있는 피지컬 AI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과 자율주행을 어우르는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이번 AI 비전과 차세 칩을 엔비디아에 선보이기도 했었죠. 또한 상황을 추론 설명할 수 있는 개방형 자율주행 모델인 알파마요도 공개를 했습니다. 또 제슨 컴퓨터를 내장한 소형 로봇도 같이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로봇 기업들과 협력한 포트폴리오를 선보이면서 멀지 않아서 그 로봇 시대의 도래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현대차도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소개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CS를 배경으로 피지컬 AI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담고 있는 ETF도 종류가 좀 다양합니까? 네, 맞습니다. 피지컬 AI와 로봇 휴머노이드 관련된 ETF가 총 한 11 종목 정도가 우리나라에 상장이 네. 돼 있고요. 이 11 종목을 좀 나눠보면은 국내, 글로벌, 미국, 중국으로 투자 지역으로 구분하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라이즈 AI&N 로봇, 코덱스 로봇 액티브, 타이거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등이 있고요. 수익률을 보시면 6개월에 한 30%, 60% 좀 차이가 좋네요. 나죠. 다만 이제 그 라이즈 AI 로봇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로 운영이 되고요. 코덱스 로봇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액티브로 운용이 됩니다. 국내 로봇에는 현대 오토에버,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지 등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쪽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4종목 정도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하나로 피지컬 AI 액티브, 코덱스 글로벌 로봇, 코액트 글로벌 AI 로봇 액티브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한 종목을 빼고는 다 액티브로 운용이 되고 있고 여러 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피지컬 AI라든지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한국, 그다음에 미국 등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요 나라의 비율들을 좀 조정해서 투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지, 현대차 등도 들어가 있고요. 하나로 글로벌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알파벳, 마이크론, 테슬라 등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코엑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엔비디아, 알파벳 등이 편입이 되어 있어서 종목별로 약간 편입 종목의 차이가 있어서 반드시 좀 액티브를 보실 때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홈페이지에서 PDF를 확인하고 네. 투자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의 차이도 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꼭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포인트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테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외에도 테마들이 있는데요. CES 관련해가지고 테마를 보면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뭐 원자력, 메모리 반도체, 네. 스토리지,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2026년도에는 방산, 국방, 데이터 통신 등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발사체, 그러니까 위성 비용은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정부 예산의 투입과 민간 투자가 동시에 기대되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 우주 경제의 경우에는 국가 안보라든지 산업 인프라의 필수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과거 패권 정쟁으로 미국과 소련 시대죠. 이때 시대에서 막 경쟁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 우주 경제가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통신 등 실질적인 이유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죠. 이때 그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를 활용한 통신이 부각되면서 상당히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주 항공 테마와 관련된 ETF도 종류가 네네. 또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네, 맞습니다. 할까요? 그 우주 항공 관련된 ETF는 총 5종류가 있는데요. 근데 우주 항공 ETF를 보실 때는 우주 항공에 순수하게 투자를 하는지,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우주 항공 업체들이 방산을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과 같이 투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에 순수하게 투자되는지 방산도 포함된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우주 항공 2종류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플러스 우주항공 UAM이라는 ETF가 있고, 수익률 먼저 비교를 해보고 수익률 먼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타임폴리오에서 글로벌 우주 테크 방산 액티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큐와 원에서 2종목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우주항공인 UAM과 타이거 K 방산은 우주 ETF가 있는데요. 최근에 수익률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이 국내 우주항공 산업에 투자한 ETF들이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은 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편입 종목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플러스 우주항공 UAM과 타이거 방산인 우주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장 큰 차이는 플러스 우주항공인 UAM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우주항공 테마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타이거 K 방산인 우주는 방산과 우주항공에 같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거 K 방산인 우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 로템, 풍산과 같은 순수 방산 기업들의 편입이 되고 있고요. 이제 플러스 우주항공의 UAM 같은 경우에는 HVM, 그다음에 대한항공, 이노스페이스 등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종목 비중도 보시면 세트랙 I가 1등이지만 14% 정도 가 되고 있듯이 15% 정도로 제한이 네. 되어 있고요. 타이거 K 방산의 우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를 차지하고 있죠. 최대 종목 비중이 2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항공 우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면은 플러스 우주항공의 UAM 쪽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방산과 우주를 같이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K 방산의 우주항공을 택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종류가 워낙에 많으니까 네, 이 맞습니다. 고르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네. 지금 뭐 조언을 해주긴 하셨지만 네네. ETF가 국내 상장된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한 ETF도 상당히 많고 네네.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ETF도 있다 보니까 네네. 어느 지역을 골라야 할지부터도 또 고민일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우주항공이라던가 피지컬 AI를 봤을 때는 네네. 어느 지역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세요?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국내 쪽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국내도 우주 세트레가이라든지 인텔리안테크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항공에 투자를 하고 밝히고 있고 어떤 밸류체인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우주항공 국내 투자를 조금 더 권유를 해드리는 편이고 수익률도 최근에 국내 쪽이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이제 피지컬 AI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미국이 아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최근에는 국내 우주 산업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내 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좀 그 폭이 자율주행도 있고 이제 그렇죠. 로봇도 있기 때문에 약간 글로벌로 투자해서 액티브에 맡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액티브에
맡기면은 네. 이 투자의 비중을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네. 또 환의 영향을 받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보다 많이 낮아질 거란 전망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환율이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은 뭐 수익률도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있으니까요.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 이렇게 환율을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또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짜봤습니다.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안진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